중국의 한 남자아이가 엄청난 팬과 팔로워들을 거느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 그의 장난 아닌 이발 기술 덕분이죠. 넥스트샤크는 지양 홍치라는 이름의 아이가 최근 6살이 되었으며 이미 성인들만큼이나 헤어스타일링이나 이발 기술이 좋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양 씨의 아버지는 미용사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양 씨는 약 4살 때부터 스촨성, 수인 지역에 있는 가족들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돕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미용실에서 어른들이 그를 도와주었지만 단지 2년 만에 이 콩알만한 헤어스타일리스트는 나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양 어린이는 현재 혼자만의 힘으로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이발합니다. 스스럼 없이 정확하게 미용 도구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결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마술을 부리는 듯한 장면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1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혼자서도 머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 면도기로 뒷머리를 밀고 자신의 머리도 자릅니다. 머리할 줄 아는 6살짜리 몇이나 될까요? 빚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 계시다면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국영 차이나데일리 신문은 텐센트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의 채무자들을 추적하는 새 프로그램이 허베이성 북부에 도입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에 나고자 채무자들의 지도라고 번역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1월 16일 허베이 상급 인민법원에 의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500m 내에 채무자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자들은 이 지역의 채무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차이나 데일리 측은 이용자들은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앱이 채무자의 이름, 사진 또는 다른 신원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 앱이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의 새로운 사회 등급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 시스템은 현재 중국 정부에 의해 시작이 되었으며 2020년에는 의무화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민을 감시하려는 방법으로 중국 시민들은 이 시스템 하에서 개인적인 신용 점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신용 기록, 계약 의무 이행, 성격 특성, 행동, 선호도 및 대인 관계와 같은 것들은 모두 신용 점수를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일은 의무가 아닌데요. 그러나 일단 의무화가 되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보다 느린 인터넷 속도, 여행 거부, 식당, 나이트클럽, 심지어는 골프장 입장 금지와 같은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하와이 국회의원 에드 케이스 씨는 새 국회의 아시아 태평양 아일랜드 주민 미국인 멤버들 앞에서 자신이 백인의 몸에 갇힌 동양인이라고 설명한 뒤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성명서의 맥락은 불분명했지만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당시 케이스 씨는 말을 하고 나서 이상하게 침묵했습니다. 내셔널저널의 니콜라스 우 씨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발언을 트윗했고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 씨의 트위터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은 우엑, 노 혹은 못마땅해 하는 움짤인 듯한데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난 2017년에 공각기동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토코 쿠사나기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의 이미지로 대답했죠. 아시아 캐릭터를 백인으로 싹 갈아치우는 헐리우드 방식에 이 국회의원을 비교한 것인데요. 정말이지 이네요. 케이스 씨는 자신이 하와이와 같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줄을 대변하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우며 만일 그가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커뮤니티의 일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후회한다고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일본계 미국인인 그의 아내가 가끔씩 그에 대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의 국회의원인 그는 그가 한 말들을 확실히 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전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인종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느 다른 하와이 주민들처럼 저도 많은 문화의 가치를 흡수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섬 커뮤니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국가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토모사피엔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비난을 받을 순간인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멕시코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8일 금요일 멕시코 히달고주에서 발생한 연료 파이프 폭발 사고로 최소한 79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료 도둑 용의자들은 멕시코의 주요 정제 공장 중 한 곳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는 튠라턱스펜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뚫어 엄청난 양의 연료가 공중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대략 800명의 사람들이 23피트, 약 7m짜리 가솔린 줄기에서 공짜로 퍼가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 이 가솔린 줄기는 엄청난 폭발로 불꽃이 일었습니다. 언론 발표 도중 피맥스 대표 옥타비오 로메로 씨는 회사 측이 지역 시간으로 오후 4시 50분쯤 파이프를 따라 연료가 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지역 사람들은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즈 오브라도 대통령의 연료 도둑들을 단속하겠다는 새 정책이 부족난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는 연료 도둑 때문에 지난해 국가가 30억 달러, 한화 약 3조 원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명절 때마다 단골 질문들 꼭 있죠? 언제 결혼할 거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 두 회사는 여성 직원들에게 데이트 상대를 찾을 수 있게 휴가를 더 길게 준다고 합니다. 항저우의 성성 연기, 그리고 성성 여행은 싱글인 여성 직원들에게 설 연휴로 추가로 7일을 더 준다고 합니다. 총 15일을 쉬면서 여성 직원들은 선을 보거나 결혼을 하도록 장려받습니다. 만일 일부 직원들이 2019년에 결혼을 하면 이들은 보너스를 2배로 받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30세 이상인 여성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2019년 1월 30일 전까지 인사부에 이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저우 성상연기의 인사과 부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 직원들은 회사의 국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 측은 여성 직원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줌으로써 이들이 남성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의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중국 홍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억 명의 성인들이 싱글이라고 합니다. 2013년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자들이 많아 30세 이상의 미혼인 여성들이 종종 남는 여자로 불리며 남성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더욱 많은 중국 여성들이 그들의 경력에 집중하기로 하고 결혼 계획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 내리기도 합니다. 이 데이트 휴가가 화제가 되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네티즌은 만일 남성 직원들은 계속 일하고 여성 직원들만 휴가를 받으면 여성 직원들이 누구랑 데이트를 하냐고 반문합니다. 한 남성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11층 발코니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내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오디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닉 나이데브 씨는 상어로 들끓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는 이번 사건 이후 3일이 지나서 다시 걸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데브 씨는 말 그대로 더욱 큰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이번 사건 이후 바하마에 도착한 이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또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나소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 값으로 200달러, 한화 약 20만 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측은 나이데브 씨의 행동이 멍청했으며 무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승선을 금지당했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나이데브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정말이지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말하기를 하루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도 취해 있었던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나이데브 씨는 그의 행동이 다른 이들이 그가 한 것과 같은 멍청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 가족이 아메리칸 항공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로컬 10 뉴스에 따르면 요시 아들러 씨는 아내 그리고 한 살배기 딸과 함께 디트로이트로 돌아가려고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비행기에서 쫓겨나야 했죠. 아들러 씨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비행기 문이 닫히고 승무원들로부터 죄송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당신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을 해서 다시 들여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러 씨 가족들은 그들이 수화물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비행기가 화물칸에 수화물들을 쑤셔넣을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말에 따르면 아들러 씨 가족은 호텔방과 식사권을 제공받았다고 하는데요. 식사는 형편없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시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죠.
다음날 아침 아들러 씨 가족은 공항에 나타나 아무 사람들이나 붙잡고 몸에서 냄새가 나는지 실제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러 씨는 좌절해서는 그들이 비행기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종교 때문에 차별을 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요. 스페인의 한 우물에서 2살짜리 남자아이를 구하려는 미션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지난 1월 13일 줄리언 로셀로라는 이름의 2살짜리 남자아이가 가족과 함께 있다 곁을 떠나 생각지도 못하게 좁디 좁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우물의 폭은 25cm였으며 깊이는 100m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대들은 우물 속 75m 아래까지 카메라를 내려보냈을 때 사탕 한가득 그리고 컵 하나가 들어있던 이 남자아이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MBC는 스페인 경비원이 구조대가 구멍을 넓히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 시도를 하는 반면 또한 터널 둘을 연결하여 아이를 구하려는 시도에서 다른 통로도 파려고 했다고 합니다. 엘파이스는 구조대가 아이에게 도달하려는 노력에서 2번째 수직 통로를 파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조대는 원래 첫 번째 통로 속으로 수직 통로를 파기 위해 새장과 같은 우리를 이용해 내려갈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우리는 통로 40m 아래에 끼어버렸습니다. 구조대는 60m 아래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죠. 구조대는 현재 첫 번째 통로와 연결하려 4m를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은 40분에서 60분마다 교대합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첫 번째 구멍과 연결되려면 약 24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구조대들은 이 아이의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구조대는 단지 그의 DNA와 일치하는 머리카락 줄기들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리옹에서 출발한 이지제트 항공기가 한 폭탄 관련 장난 전화 때문에 선로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지제트 항공기 EGY4319편은 지난 1월 18일 프랑스 렌으로 향하고 있던 도중 익명의 전화로 폭탄 위협을 받았습니다. 159명의 승객들을 운반하고 있던 이 비행기는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꾸어 리옹으로 다시 돌아가 착륙했는데요. 무사하게 착륙했으며 공항에는 소방대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 위협 전화는 뻥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측은 전화를 건 사람이 23세인 렌 출신의 학생으로 부모가 회항한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가 그를 만나러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이러한 멍청한 계획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의 시도는 잘 끝나지 못했는데요. 그는 경찰에게 체포당했으며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는 최대 5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그의 부모는 엄청나게 자주 방문하게 될 듯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아주 그냥 혼구멍이 났겠네요. EVA 항공 승무원들은 엉덩이에 손이 닿지 않는 초특급 미국 사이즈의 미국인의 엉덩이를 어쩔 수 없이 닦아주고 나서 큰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애플 데일리지에 따르면 그는 휠체어를 비행기에 끌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재미도 함께 선사했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만 타이페이까지 가는 비행기에서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철수조차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남자는 이후 그의 큰 몸집 때문에 좌석 3개를 차지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비행기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했죠. 이후 진짜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가 승무원들 중 한 명에게 응가를 좀 닦아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약 200kg이 나가는 그는 이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 없었고 화장실이 너무 작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비즈니스석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으며 공기순환 때문에 문도 닫지 않고 볼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승무원이 노라고 대답했기에 망정이지 말이죠. 그는 머지않아 비상 버튼을 누르고서 승무원에게 바지를 내리는 걸 도와달라고 했으며 응가가 제대로 변기 속에 들어가는지 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그는 변기가 뽀개지도록 볼일을 보고서는 엉덩이를 닦아달라는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승무원들 중 한 명은 이후 어쩔 수 없이 라텍스 장갑 3장을 끼고서는 그의 엉덩이를 쓱싹쓱싹 닦아주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번이나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평소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